제목 태왕의 귀환 사부 완결편 제16장 절벽 끝에 비상 도시의 심장부를 가르다. 시온 빌딩의 옥상 높이 솟은 철제 울타리와 섬뜩하게 번쩍이는 레이저 센서가 사방을 에워싸고 있었다. 가람은 헬기가 사라진 밤하늘을 노려보았다. 회장님의 조소 섞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듯했다. 이 옥상은 마치 거대한 함정처럼 가람을 완벽하게 가두고 있었다. 사방은 막혀 있었고 아래로는 아득한 도시의 불빛이 펼쳐져 있었다. 그러나 가람의 눈에는 절망 대신 노사부가 가르쳐준 불가능 속에서 가능을 찾는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의 무전에서는 민준의 다급한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가람아, 무슨 일이야? 폭발음도 들리고 시스템에 오류가. 젠장, 옥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회장에게 당했다. 옥상에 갇혔어. 탈출구가 모두 봉쇄됐고 레이저 센서가 작동 중이야. 가람은 짧고 간결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뭐라고? 갇혔다고? 이 개자식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당장 내가 거기로. 아니, 민준아, 그럴 필요 없어. 이곳에서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 지리산의 수련은 이런 절망을 극복하기 위해 있었던 거니까. 내게 탈출할 방법을 찾아줘. 빌딩 외부 구조에 균열이 있는지, 바람의 흐름이 불규칙한 곳은 없는지, 사소한 정보라도 좋아. 민준은 가람의 말에 침착함을 되찾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다시금 형사로서의 냉철함이 돌아왔다. 알겠어. 절대 포기하지 마. 가람아, 내가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내가 모든 걸 찾아줄게. 가람은 옥상의 구조를 다시 한번 찬찬히 살폈다. 회장님은 완벽하다고 생각했겠지만 완벽함 속에 언제나 허점은 존재하는 법. 그는 태왕권으로 단련된 눈으로 미세한 균열을 찾았다. 그리고 빌딩 모서리 부분에서 특이한 바람의 흐름을 감지했다. 거대한 빌딩의 모서리는 바람이 꺾이고 휘몰아치는 곳. 이곳에는 분명 예상치 못한 틈이 있을 터였다. 민준의 무전이 다시 울렸다. 가람아, 빌딩 외벽의 도면을 다시 보고 있는데 시온 빌딩의 남서쪽 코너 70층 부근에 배수관이 연결되어 있어. 비상 배수관인데 설계상 외부 작업자들의 유지보수를 위해 외부에 고정 지지대가 설치되어 있어. 그걸 타고 내려갈 수 있다면. 배수관. 가람의 눈이 번뜩였다. 그것은 미세한 희망의 빛이었다. 문제는 그 배수관까지 어떻게 가느냐였다. 철제 울타리는 그의 태왕권으로도 파괴하기 힘들 만큼 견고했고 그 위로 깔린 레이저 센서는 작은 먼지 하나도 감지할 만큼 정교했다. 가람은 노사부의 또 다른 가르침을 떠올렸다.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라. 그리고 가장 강력한 것을 무력화하는 것은 가장 약한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는 레이저 센서의 발원지를 찾았다. 옥상 곳곳에 설치된 작은 기기들. 그 기기들을 어떻게든 무력화시켜야 했다. 직접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가람은 옥상 바닥에 흩어져 있는 작은 자갈들을 주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기를 담아 자갈 하나하나에 집중했다. 그는 눈을 감고 목표물과의 거리를 계산했다. 그리고는 자갈 하나를 들어 올려 레이저 센서 발원지 중 하나를 향해 던졌다. 휙!
작은 자갈은 보이지 않는 힘에 실려 마치 총알처럼 날아갔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센서 기기 중 하나가 부서졌다. 동시에 삐익 하는 경보음이 더욱 격렬하게 울려 퍼졌지만 한쪽 센서가 망가지면서 레이저 감지망에 미세한 틈이 생겼다. 가람아, 경보음이 너무 요란해서 다른 신호를 감지하기 어려워. 하지만 레이저 감지망에 균열이 생겼어. 민준의 목소리에도 희망이 담겼다. 가람은 쉬지 않고 다음 센서를 파괴했다. 자갈들이 마치 유도탄처럼 날아가 센서들을 하나씩 부수기 시작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활인 검과도 같았다. 파괴를 위한 파괴가 아니었다. 생존을 위한 그리고 더 큰 정의를 위한 파괴였다. 총 5개의 센서를 파괴하자 철제 울타리 사이를 가로지르던 레이저 감지망이 완전히 사라졌다. 이제 남은 것은 견고한 철제 울타리 뿐이었다. 가람은 철제 울타리를 응시했다. 이 울타리를 통과해야 배수관으로 향할 수 있었다. 그는 온몸에 흐르고 있는 길을 손끝에 집중해 철제 울타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감지했다. 재질의 균열, 그리고 고정 볼트의 마모 상태, 그리고는 태왕권의 용권을 온몸에 집중했다. 지리산의 바위를 부수고 나무를 뽑아내던 그 강력한 힘. 그의 두 주먹에 모든 기운을 모았다. 크아! 가람은 포효와 함께 울타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울타리의 일부가 우그러들며 뒤틀렸다. 쩌적! 견고한 철골 구조물이 버티지 못하고 금이 가기 시작했다. 가람은 다시 한번 주먹을 날렸다. 꽝! 하는 굉음과 함께 철제 울타리 일부가 산산조각 나며 떨어져 나갔다. 철제 파편들이 흩날리는 와중에 그는 확보된 틈새를 통해 곧바로 몸을 던졌다. 70층 높이 밤 공기는 살을 애는 듯 차가웠다. 하지만 가람은 중력을 거스르는 듯한 안정감으로 빌딩 외벽을 붙잡았다. 민준이 알려준 비상 배수관은 그의 눈앞에 선명하게 드러났다. 오래된 배수관은 수십 개의 지지대로 빌딩 외벽에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 배수관은 마치 그의 생명줄처럼 느껴졌다. 그는 조심스럽게 배수관을 잡고 내려가기 시작했다. 한 손으로 배수관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빌딩 외벽의 미세한 틈새를 움켜쥐었다. 발끝으로는 지지대를 밟으며 아래로 끊임없이 하강했다. 수백 미터 상공에서의 하강은 그 어떤 담대한 자라도 심장을 쫄깃하게 할 일이었다. 하지만 가람은 이미 초월한 상태였다. 노사부가 그에게 가르쳐 준 것은 단순한 육체적 강인함이 아니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평온함을 유지하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굳건한 정신력이었다. 민준의 무전이 다시 들려왔다. 가람아, 빌딩 내부 경비가 너를 쫓고 있어. 곧 있으면 외벽으로 특수 요원들이 투입될 거야. 빨리 내려와야 해. 그의 발 아래로 불빛이 어른거렸다. 특수 요원들이 로프를 타고 하강하며 그를 추격하고 있었다. 그들은 복면을 쓰고 있었지만
그들의 무장 상태는 일반 경비원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치밀했다. 레이저 감지 스코프가 장착된 소총, 그리고 특수 합금으로 제작된 단검대. 이들의 존재 자체가 살상병기였다. 가람은 속도를 더했다. 하지만 그들은 맹렬하게 그를 추격했다. 가장 먼저 그에게 다가온 것은 선두의 요원이 발사한 갈고리였다. 슉 하는 소리와 함께 갈고리가 그의 발치 아래 배수관에 정확히 박혔다. 요원은 능숙하게 로프를 감아 올리며 그를 향해 다가왔다. 이제 끝이다, 불청객! 요원은 냉정한 목소리로 외치며 단검을 꺼내들었다. 가람은 배수관에 몸을 기댄 채 상대를 기다렸다. 태왕권은 기다림에 무술이기도 했다. 상대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그들의 힘을 역이용하는 기술. 요원이 단검을 들고 공격하는 순간 가람은 물처럼 흐르듯 몸을 뒤로 젖히며 칼날을 피했다. 동시에 배수관을 지지하고 있던 고정 지지대를 발로 차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배수관이 일부 부서지며 흔들리기 시작했다. 요원은 갑작스러운 흔들림에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가람은 배수관을 잡고 있던 자신의 손을 떼어내 요원을 향해 전력으로 주먹을 날렸다. 퍽! 요원은 가람의 주먹을 정통으로 맞고 그대로 빌딩 아래로 추락했다. 흐악! 하는 짧은 비명과 함께 요원은 밤하늘 속으로 사라져갔다. 두 번째, 세 번째 요원들도 거침없이 그를 향해 다가왔다. 그들의 눈빛에는 분노와 광기가 서려 있었다. 동료의 죽음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냉철함. 가람은 배수관이 끊어진 틈을 타 빌딩의 벽면을 발로 박차고 몸을 튕겨내듯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갔다. 그리고는 그의 손으로 건물 외벽에 설치된 비상 탈출용 앵커들을 낚아챘다. 마치 거미가 거미줄을 타고 내려가듯 그의 몸은 중력을 거슬러 빠르게 하강했다. 요원들은 위에서 그를 향해 총을 쏘아댔지만 밤하늘에 몸을 던진 가람을 맞추기는 어려웠다. 총알은 그의 몸을 빗나가 허공을 갈랐다. 가람은 앵커를 타고 하늘을 날듯이 내려가다가 드디어 두 손을 놓았다. 그리고는 자유낙하. 10m의 높이에서 몸을 던지는 미친 짓이었다. 그러나 가람은 노사부가 가르쳐준 풍월의 기술을 사용했다. 온몸에 힘을 빼고 바람의 흐름에 자신을 맡겼다. 그의 몸은 마치 낙엽처럼 바람에 실려 흔들리다가 이내 방향을 바꾸어 아래층의 넓은 테라스 난간으로 정확히 착지했다. 쿵! 바닥에 발이 닿는 순간 그의 몸은 스프링처럼 충격을 흡수하며 부드럽게 착지했다. 완벽한 착지였다. 그 테라스는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의 야외 테라스였다. 아직 문을 닫지 않은 레스토랑 안에서는 은은한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담소가 들려왔다. 가람은 레스토랑 유리창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민준이 걱정스럽게 무전기를 들고 있는 모습. 그는 곧바로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민준은 가람을 발견하자마자
경악에 찬 얼굴로 그를 맞았다. 가람아, 내가 대체 어떻게... 일단 이곳을 빠져나가야 해. 가람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그의 몸에는 수많은 스크래치와 피 묻은 자국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들은 레스토랑 직원의 눈을 피해 몰래 빠져나와 주차장으로 향했다. 주차장에는 민준의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다. 차에 오르자마자 민준은 놀라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대체 어떻게 탈출한 거야? 내가 분명히 봤는데 너 옥상에서 추락하는 것 같았어. 가람은 짧게 미소 지었다. 바람을 탔어. 너 사부에게 배웠지.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그를 역이용하는 법을. 민준은 가람의 말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정말 너란 녀석은 종잡을 수가 없어. 살아남아줘서 고맙다. 가람아. 차는 빠르게 어둠 속으로 질주했다. 가람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시온 빌딩에서 얻은 정보는 상상 이상이었다. 블랙문 프로젝트, 특수 화물, 파푸아뉴기니, 아르헨티나, 그리고 회장님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악. 이 모든 것이 마치 실타래처럼 얽혀 있었지만 가람은 이제 그 실마리를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제17장 거미줄 같은 영향력, 검은 달의 그림자. 시온 빌딩의 그림자를 벗어나 민준의 차에 몸을 실은 서가람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깨어 있었다. 민준은 경악에 찬 얼굴로 가람의 상처들을 살폈지만 가람은 묵묵히 USB 메모리를 내밀었다. 이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격렬한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고통이 스며 있었다. 민주는 차를 안전한 곳에 세우고 USB 내용을 확인했다. 노트북 화면에 나타난 블랙문 프로젝트의 실체는 상상을 초월했다. 거대한 조직도 천문학적인 규모의 자금 흐름, 그리고 수백 명에 달하는 납치 피해자들의 리스트. 그중 서가을이라는 이름과 그녀가 4년 전 아르테미스호를 통해 인도네시아로 향했다는 기록은 민준의 뇌리를 강타했다. 가을이가 살아있을지도 몰라. 인도네시아. 젠장, 내가 왜 이걸 진작 파악하지 못했을까? 민준은 분통을 터뜨리며 주먹으로 운전대를 내리쳤다. 가람은 고통스럽게 고개를 숙였다. 내게도 너에게도 아무런 잘못이 없어. 그들의 시스템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치밀했어. 일반적인 범죄 조직이 아니야. 한 나라의 정보 기관보다 더 은밀하고 강력해. 민주는 시온 빌딩의 회장님이 이 모든 것의 정점이라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USB에 담긴 정보들을 분석할수록 회장의 이름조차 직접 명시되지 않은 철저한 익명성과 그의 영향력이 국가 최고위층에까지 미치고 있음을 짐작하게 했다. 몇몇 주요 인물들의 접대 기록, 고위 관료들의 뇌물 수수 내역, 기업의 비리 장부 등 그의 소나기에 들지 않은 것이 없는 듯 했다. 가람아, 이걸로는 경찰 수사도 제대로 못할 거야. 이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내부에서부터 이 자료를 덮으려 들겠지. 민준의 얼굴에 절망감이 스쳐 지나갔다. 우리나라 시스템 전체를 움직일 정도의 괴물이야. 너와 나, 단 둘이서는 불가능해. 가람은 민준의 어깨를 붙잡았다. 아니,
가능해. 4년 전과 지금은 달라. 나에게는 노 사부가 가르쳐 주신 태왕권이 있고 너에게는 나를 믿는 의지가 있잖아. 그들의 영향력이 크다면 우리는 더욱 은밀하고 강력하게 움직여야 해. 이 증거들이 사라지기 전에 두 사람은 민준의 아지트로 향했다. 낡은 창고 한편에 마련된 온갖 장비들과 해킹 도구들이 가득한 그곳은 그들의 비밀 본부였다. 가람은 민준에게 USB에 담긴 모든 정보를 넘겨주고 자신은 부상당한 몸을 회복하고 검은 달의 취약점을 찾아내려 했다. 민준은 며칠 밤낮을 새워 USB 자료를 분석했다. 그의 해킹 실력은 뛰어났다. 자료 안에서 그는 아르테미스 외에 다른 운송 선박인 포세이도노의 3주 후 출항 일정을 확인했다. 목적지는 파푸아뉴기니의 K섬을 경유하여 아르헨티나. 그리고 그 배에도 특수 화물이 실린다는 정보가 있었다. 이 모든 자료들을 통해 검은 달 조직이 단기적으로는 아시아 지역에서 납치한 여성들을 해외로 매매하고 장기적으로는 이 여성들을 이용해 국제적인 범죄 사업에 연루시키고 있다는 끔찍한 실체를 파악했다. 하지만 민주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가람이 시온 빌딩 옥상에 갇힌 후 그의 뒤를 쫓던 특수 요원들이 사살이 아닌 생포 명령을 받았다는 내부 통신 기록이었다. 그리고 옥상에서 탈출한 후에도 가람의 뒤를 미행하는 그림자들이 포착되었다는 기록도 있었다. 회장은 가람을 단순한 불청객이 아니라 자신들의 시스템에 위협이 되는 동시에 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보고 있었다. 가람아, 회장은 너를 단순한 걸림돌로 여기지 않는 것 같아. 그의 관심사는 너의 무술 실력과 내가 가진 정보를 어떻게 자신들의 이익에 이용할 것인가에 있는 것 같아. 민준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흘렀다. 놈들은 우리를 미끼로 삼아 자신들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경쟁 조직을 제거할 수도 있어. 아니면 너의 능력을 시험해보고 납치해서 역이용하려 할 수도 있고. 가람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다. 노사부는 그에게 힘의 본질과 오용의 위험성을 끊임없이 경고했다. 회장이 자신을 납치하여 태왕권을 이용하려는 속셈이라면 그의 분노는 폭발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더욱더 강력하게 움직여야 해. 그들이 날 납치하려 한다면 그 기회를 역이용해서 그들의 심장부로 들어가야지. 가람의 목소리에는 죽음을 불사하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포세이도노의 출항 일정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포세이도노는 아르테미스호와 마찬가지로 특정 물류 창고에서 화물을 싣는다는 정보를 민준이 어렵게 찾아냈다. 민준은 해당 물류 창고에 대한 외부 감시 시스템을 해킹하고 주변을 잠복하며 조직원들의 동선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가람은 며칠 밤낮으로 물류 창고 주변을 배회하며 지형을 익히고 예상되는 경비 인원들의 움직임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했다. 태왕권으로 단련된 그의 감각은 수많은 정보들 속에서 핵심만을 뽑아냈다. 가람은 부두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직원들이 숨겨둔 비밀 통로, 그리고 배수관과 환기구의 위치까지 파악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움직임을 읽는 눈이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못할 터였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가람은 민준의 무전을 받고 급히 민준의 아지트로 향했다.
민주는 창백한 얼굴로 노트북 화면을 가리켰다. 가람아, 이거 봐. 지난 며칠 동안 블랙문 프로젝트의 모든 온라인 자료가 통째로 삭제되고 있어. 누군가 증거를 인멸하고 있어. 회장이 우리가 USB를 확보했다는 걸 눈치챈 거야. 화면에는 블랙문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서버가 깔끔하게 삭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해킹 툴의 경고창이 깜빡이고 있었다. 그들의 증거 인멸 속도는 민준의 해킹 실력을 아득히 뛰어넘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움직이는 거대한 시스템처럼 증거를 인멸하는 과정 또한 전산화되고 체계적이었다. 젠장, 너무 늦었어. 이 자료가 완전히 삭제되면 우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거야. 민주는 좌절감에 고개를 숙였다. 가람은 눈을 감고 차오르는 분노를 가라앉혔다. 그들이 온라인 시스템의 자료를 삭제하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이토록 방대한 조직은 반드시 물리적인 실체가 존재해야 했다. 핵심 거점, 서버가 보관된 장소. 민준아, 모든 자료를 보관하는 물리적인 서버가 있을 거야. 그걸 찾아야 해. 민주는 가람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물리적인 서버. 아, USB 자료 마지막 부분에 암호화된 파일이 하나 있었어. 그 안에 서버 장소에 대한 정보가 암호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두 사람은 다시 한번 힘을 합쳐 암호 해독에 매달렸다. 시간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다. 하지만 검은 달 조직은 가람을 쫓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민준이 아지트 밖을 잠시 비운 사이 아지트 주변의 수상한 그림자들이 서성이는 것이 가람의 예민한 감각에 포착되었다. 그들은 전문가였다. 마치 사냥꾼처럼 흔적을 숨기고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가람은 무음 모드로 전환된 민준의 무전기를 집어들었다. 민준아, 아지트로 돌아오지 마. 이곳에 불청객들이 찾아왔다. 함정이야. 뭐라고? 젠장! 내가 지금 당장 갈게! 민준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다. 아니, 나에게 맡겨. 너는 그 서버 해독에 집중해줘.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경찰 특공대에 연락해놔. 그들에게 내가 검은 달의 핵심 거점을 알아냈다고 말해. 그럼 그들이 움직일 거야. 모든 증거가 인멸되기 전에. 가람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다. 그는 민준을 이곳으로 끌어들일 수 없었다. 이 싸움은 자신 혼자 감당해야 할 몫이었다. 아지트 안, 가람은 어둠 속에 몸을 숨겼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4명의 복면을 쓴 특수 요원들이 침묵 속에서 침입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소름 끼칠 정도로 조용하고 능숙했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권총을 꺼내 들고 아지트 내부를 수색했다. 가람은 노사부의 또 다른 가르침을 떠올렸다.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라. 그리고 가장 강력한 것을 무력화하는 것은 가장 약한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는 숨겨진 통로를 통해 그들 중 한 명의 뒤를 잡았다. 쉿! 가람의 입가에 섬뜩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갑작스러운 습격에 요원은 반응할 틈도 없이 가람의 소나기에 잡혔다. 가람은 요원의 머리를 잡고 벽에 강하게 찧어 기절시켰다. 나머지 3명의 요원들은 경악했다. 자신들의 눈앞에서 동료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믿을 수 없는 상황. 그들은 권총을 난사하며 가람을 향해 총을 쏘아댔지만
가람은 이미 그림자처럼 사라진 후였다. 어둠 속에서 이어진 교전은 마치 치열한 그림자 춤과도 같았다. 가람은 아지트의 복잡한 구조를 이용해 요원들을 하나씩 유인하고 제압했다. 그의 태왕권은 어둠 속에서 더욱 빛을 발했다. 어둠 속에서 세 명은 가람의 상대조차 되지 못했다. 마지막 요원까지 제압한 후 가람은 쓰러진 요원들 사이에서 회장이 보낸 메시지를 발견했다. 작은 칩이 담긴 봉투였다. 환영한다, 괴물. 이제 너는 우리 조직의 일부가 될 거야. 내 여동생이 기다리는 곳으로 안내해주지. 내가 가진 모든 정보를 가지고 우리의 블랙 서버로 와라. 시간은 오늘 자정. 장소는 서울에 버려진 지하철역. 그것은 함정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의 메시지였다. 회장은 가람을 조직의 일부로 만들고자 했지만 가람은 그 기회를 이용해 그들의 심장부로 침투할 계획이었다. 그리고 그곳에 가을의 행방을 알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있을 터였다. 서울에 버려진 지하철역. 그곳에서 가람은 다시 한번 운명적인 대결을 준비했다. 그의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다. 민준이 서버의 암호를 해독하는 동안 가람은 회장의 함정을 역이용하여 그들의 숨통을 끊을 준비를 마쳤다.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번뜩였고 온몸의 기운은 용솟음치고 있었다. 이 지긋지긋한 악의 그림자를 뿌리 뽑기 위한 최후의 싸움이 시작될 시간이었다. 제18장 함정의 심연, 검은 파도 속으로. 서울에 버려진 지하철역. 자정이 가까워오자 도시의 번잡한 소음마저 희미해지고 을씨년스러운 정적만이 낡은 역사 주변을 맴돌았다. 깨지고 부서진 승강장, 녹슨 철골 구조물, 그리고 쥐 죽은 듯이 고요한 터널은 마치 세상의 끝처럼 음산한 기운을 내뿜었다. 이곳은 회장님이 가람을 초대한 무덤이자 동시에 블랙 서버라는 거대한 악의 심장부로 향하는 마지막 관문이었다. 민주는 아지트에 남아 USB에 담긴 암호화된 서버 파일을 해독하는데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며칠 밤낮을 세운 탓에 피로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났다. 가람아, 무전이 끊어져도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 내가 반드시 서버 뚫고 핵심 정보를 찾아낼 테니까. 민준의 목소리에는 동료를 향한 걱정과 함께 필사적인 다짐이 묻어났다. 걱정 마. 민준아, 그들의 함정이 아무리 치밀해도 태왕권은 모든 함정을 뚫을 힘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그곳에 블랙 서버가 있다면 내가 반드시 그곳을 초토화시킬 거야. 가람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끓어오르는 용암처럼 격렬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가람은 민준에게 작별을 고하고 홀로 버려진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밤 공기는 차가웠고 습한 지하철 특유의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의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다. 어둠 속으로 이어지는 지하 계단을 내려갈수록 그의 감각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태왕권으로 단련된 그의 몸은 마치 동굴 속 맹수처럼 주위의 미세한 공기의 흐름, 숨겨진 냄새, 그리고 보이지 않는 기척까지 감지했다.
노사부가 가르쳐준 천리안은 비록 시각을 통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모든 감각을 확장하여 주변 환경을 꿰뚫어 보는 능력으로 발현되고 있었다. 지하철역 내부 낡은 타일과 거미줄로 뒤덮인 승강장에는 쥐 한 마리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가람은 고요함 속에서 맹렬한 사리의 기운을 감지했다. 주변의 모든 철골 구조물과 벽면 뒤에 수십 명의 그림자가 숨죽인 채 잠복하고 있었다. 회장님의 초대는 철저하게 계산된 환영이었다. 가람은 미끼가 된 자신을 자각했지만 두려움 대신 알 수 없는 흥분이 밀려왔다. 이 모든 함정을 태왕권으로 깨부수고 블랙 서버의 심장부로 직접 걸어 들어가는 것. 그것만이 이 지긋지긋한 악의 고리를 끊어낼 유일한 방법이었다. 나왔구나, 괴물! 버려진 안내소 건물 그림자 속에서 백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여전히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날카롭게 빛났다. 그의 손에는 섬뜩하게 생긴 기관 단총이 들려 있었다. 그의 양옆으로는 그와 똑같이 무장한 복면의 특수 요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 뒤편으로는 총과 몽둥이를 든 수십 명의 조직원들이 어둠 속에서 스멀스멀 기어나왔다. 지하철역 내부는 순식간에 살기로 가득 찬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내가 이곳으로 올 줄 알았나 보군. 가람은 냉정하게 말했다. 물론이지. 회장님은 자네 같은 특이한 존재에게 언제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이번에야말로 우리 조직의 훌륭한 부속품이 될 걸세. 백무는 비웃음을 날리며 가람을 향해 총을 겨눴다. 죽이지는 않을 거다. 그 귀한 몸뚱이를 우리가 써야 하거든. 그러니 너무 저항하지 마라. 고통만 더해질 뿐이다. 백무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수십 명의 조직원들이 파도처럼 가람을 향해 덮쳐왔다. 총구에서 불을 뿜는 섬광과 함께 총알이 빗발쳤고 몽둥이와 단검을 든 조직원들이 육박전을 펼쳤다. 지리산의 수련 이후 가람이 마주한 최대의 무장 병력이었다. 그들은 철저하게 훈련된 듯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가람의 모든 퇴로를 차단했다. 가람은 고요한 숨을 길게 들이쉬었다. 그의 몸은 마치 거대한 폭풍 속에 홀로 선 바위처럼 견고하면서도 동시에 유려한 물결처럼 유연하게 움직였다. 바람의 검처럼 날아다니는 그의 몸은 빗발치는 총알의 궤적을 비껴냈다. 총알들이 그의 몸을 스치고 지나가는 순간에도 그는 천둥의 발을 휘둘러 가장 가까이 있는 조직원의 무릎을 정통으로 가격했다. 부직!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조직원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다른 조직원들이 달려들자 가람은 구름의 손으로 그들의 팔을 낚아채 자신의 방패막이로 삼았다. 쾅! 동료가 쏜 총알이 그의 방패막이가 된 조직원의 몸에 박혔다. 흐악! 고통에 찬 비명과 함께 조직원은 쓰러졌다. 가람은 틈을 놓치지 않고 팔이 부러진 조직원의 기관 단총을 빼앗아 순식간에 분해했다. 마치 장난감을 다루듯이 놈들의 무기는 더 이상 그를 위협하지 못했다. 가람의 움직임은 예측 불가능했다.
그는 낡은 지하철 차량과 기둥, 그리고 승강장 사이를 종횡무진 누비며 적들의 공격을 회피하고 역습을 가했다. 그의 발차기는 거대한 철골 구조물을 강타해 찌그러뜨릴 정도의 파괴력을 지니고 있었고, 그의 주먹은 콘크리트 벽을 부수고 지나갔다. 태왕권은 단순한 무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연의 힘을 그대로 빌려와 몸과 일체화시키는 극한의 전투 기술이었다. 백무는 가람의 압도적인 무력에 경악했다. 자신의 정예 부대원들이 마치 허수아비처럼 쓰러져 나가는 모습에 그의 얼굴은 일그러졌다. 저놈을 반드시 생포해라. 기관단 총을 연사해서 다리로 쏴. 목숨은 살려야 해. 조직원들은 백무의 명령에 더욱 미쳐 날뛰며 가람을 향해 덤벼들었다. 그들은 인간의 형상을 한 늑대 떼처럼 달려들었다. 그러나 가람은 노사부가 가르쳐준 산의 무게처럼 견고하게 버티면서 동시에 물의 흐름처럼 유연하게 그들의 공격을 흡수하고 되돌려 주었다. 가람은 지하철 터널 안으로 몸을 던졌다. 어둠이 짙게 깔린 터널 안에서 그의 감각은 더욱 극대화되었다. 조직원들은 총을 쏘며 터널 안으로 난입했다. 그러나 어둠은 가람의 편이었다. 그는 터널 벽면에 손을 짚고 전력 질주하며 어둠 속에서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발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총알이 허공을 갈랐고 조직원들은 앞서 나가던 동료가 갑자기 비명과 함께 쓰러지는 것을 보고 혼란에 빠졌다. 가람은 어둠 속에 숨어 매복했다가 그들을 하나씩 제압했다. 터널 깊숙한 곳에서 거대한 철문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곳은 지하철역의 가장 깊은 곳, 버려진 비밀 통로로 이어지는 문이었다. 철문 앞에는 첨단 감시 장치와 함께 특수 제작된 폭탄이 설치되어 있었다. 회장님은 가람이 이곳까지 올 것이라는 것을 정확히 예측하고 있었다. 그 폭탄은 가람이 문을 열려는 순간 모든 것을 날려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민준의 무전이 다시 연결되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격렬한 흥분과 함께 지쳐 보이는 기색이 역력했다. 가람아, 해독했어. 블랙 서버는 그 지하철 터널의 비밀 통로 안에 있어. 그 입구에는 중성자 폭탄이 설치되어 있어. 문을 열면 폭탄이 터질 거야. 내가 해체 코드를 보낼게. 가람은 철문 앞에 설치된 폭탄으로 달려갔다. 얽히고 설킨 전선들, 그리고 복잡한 회로판. 가람은 민준이 보내주는 해체 코드를 눈으로 쫓으며 태왕권으로 단련된 손끝으로 정확하게 전선을 잘라내고 회로판의 특정 부분을 눌렀다. 그의 손놀림은 초인적이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극한의 집중력이 요구되었다. 철컥. 마지막 코드를 입력하자 폭탄의 화면에 해제라는 문구가 떴다. 동시에 희미하게 울리던 회로 소리가 뚝 끊겼다. 가람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식은땀이 그의 이마에서 줄줄 흘러내렸다.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번뜩였다. 살았다. 그리고 블랙 서버에 도달할 마지막 기회를 잡았다. 해체했다, 민준아! 가람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민준의 무전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젠장, 내가 해냈어. 정말 내가 해냈다고. 안에 블랙 서버가 있을 거야. 서두르지 마. 나는 경찰 본부에 연락해서 특수팀을 보낼 거야. 그러나 가람은 뒤를 돌아보았다. 터널 깊은 곳에서 백무와 함께 남은 조직원들이 다시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은 폭탄이 해체된 것을 눈치챈 듯했다. 괴물 같은 자식! 회장님은 분명 자네를 살려라고 했다! 죽이고 싶지 않지만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 백무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남은 모든 화력을 가람에게 퍼부었다. 가람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철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블랙 서버를 확보할 것인가, 아니면 이들과 다시 한번 사투를 벌여 시간을 벌 것인가. 그의 눈은 희미하게 열려있는 철문 안쪽 어둠을 향했다. 그곳에 가을이의 진실이, 그리고 이 모든 악의 뿌리가 숨겨져 있었다. 제19장 블랙 서버의 심장, 드러나는 어둠의 기록. 지하철 터널 깊숙한 곳, 낡고 웅장한 철문이 모습을 드러냈다. 블랙 서버의 입구. 그곳에는 가을의 진실, 그리고 검은 달 조직의 모든 악행이 기록되어 있었다. 가람은 민준의 조언대로 조급함을 버리고 침착하게 움직였다. 뒤편에서는 백무와 남은 조직원들이 총을 든 채 그를 향해 전력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빌어먹을! 문 열지 마라! 이 새끼야! 백무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가람은 백무의 외침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지체 없이 철문 손잡이를 잡고 온몸의 힘을 실어 밀었다. 낡은 철문은 육중한 소리를 내며 천천히 안쪽으로 열렸다. 그 순간 터널 내부로 거센 바람이 휘몰아치며 먼지와 흙더미가 가람의 얼굴을 강타했다. 먼지 속에 감춰진 칠흑 같은 어둠, 그리고 그 속에서 느껴지는 섬뜩한 냉기가 그의 온몸을 감쌌다. 가람아, 빨리 들어가. 내가 시간을 벌게. 민준의 무전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경찰 특공대가 현장으로 출동 중이라는 무전과 함께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마지막까지 가람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가람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그리고 그의 등 뒤에서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철문이 거칠게 닫히며 모든 소리를 집어삼켰다. 바깥 세상과의 완전한 단절. 이제 가람은 블랙 서버의 심장부에서 홀로 거대한 악과 대면해야 했다. 철문 안쪽은 지하 벙커와 같은 구조였다. 낡고 습한 통로가 미로처럼 이어져 있었다. 공기 중에는 미세한 전기 흐름과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섞여 있었다. 가람은 손에 든 소형 라이트를 비추며 조심스럽게 전진했다. 벽에는 오래된 배선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통로 곳곳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가 푸른 빛을 깜빡였다. 민준의 무전이 다시 들려왔다. 가람아, 이곳은 완전히 격리된 공간이야. 하지만 내가 카메라를 일부 해킹했어. 조심해. 통로 끝에 경비 시스템이 감지돼. 그리고 놈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통로 끝에는 거대한 철제 방화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그 앞에는 2명의 건장한 경비원이 권총을 든 채 가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마치 인체 감지 센서라도 달린 듯 가람이 다가오자마자 총을 겨눴다. 움직이지 마라. 이곳은 더 이상 내가 활개칠 곳이 아니야. 가람은 대답 대신 태왕권 풍월의 자세를 취했다. 그의 몸은 마치 물결처럼 부드럽게 움직이며 총알의 궤적을 비껴냈다. 첫 번째 경비원의 주먹이 맹렬하게 날아왔지만 가람은 그 주먹을 잡고 경비원의 몸을 축으로 회전하며 다른 경비원에게 던졌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2명의 경비원은 스스로의 힘에 의해 부딪혀 쓰러졌다. 가람의 움직임은 예측 불가능했고 그 속도와 정교함은 압도적이었다. 방화문 안쪽에서 블랙 서버가 뿜어내는 거대한 에너지장이 감지되었다. 그리고 그 에너지장과 섞인 듯 또 다른 익숙한 기운. 회장의 기운이었다. 가람은 민준이 알려준 코드를 입력하고 방화문을 열었다. 쉬익. 거대한 방화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안은 예상대로 거대한 서버실이었다. 수십 대의 서버렉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고 서버 팬 돌아가는 소리가 터널 전체를 울렸다.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듯한 냉기가 감돌았다. 이곳은 모든 검은 달의 비밀이 잠들어 있는 곳이었다. 그리고 그 서버실 중앙 검은색 회전 의자에 앉아 태연히 차를 마시고 있는 한 남자. 역시 자네였군. 나의 초대장이 마음에 들었는가, 괴물. 회장이었다. 그의 눈은 여전히 온화했지만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사악함은 더욱 깊어 보였다. 그의 옆에는 블랙 서버로 이어지는 거대한 메인 콘솔이 자리하고 있었다. 내 동생은 어디 있지? 가을이는 대체 어디로 보낸 거야? 그리고 이 모든 악행을 저지르는 목적이 대체 무엇이지? 가람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그의 손은 이미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회장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찻잔을 내려놓았다. 글쎄, 자네의 여동생은 우리 시스템에서 꽤 중요한 특수 화물이었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는 자네가 나의 새로운 부속품이 된다면 알려줄 수도 있네. 헛소리 마. 너희 추악한 시스템은 내가 오늘 여기서 완전히 부숴버릴 거야. 회장은 키득키득 웃음을 터뜨렸다. 아직도 이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군, 괴물. 이곳은 자네가 생각하는 단순한 서버실이 아니네. 나는 이 모든 시스템의 심장이자 뇌이고, 이곳은 나를 지키는 요새나 다름없지. 나의 지시가 떨어지면 이 서버실 전체가 폭발할 거야. 물론 자네가 그 정보들과 함께 산산조각 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꽤나 재미있을 테지. 회장의 손에는 작은 리모컨이 쥐어져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이 자신의 손 안에 있다는 듯이 오만한 표정을 지었다. 가람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서버실 전체에 설치된 폭탄의 기운이 그의 예민한 감각에 포착되었다.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것은 회장의 손에 들린 그 리모컨. 하지만 리모컨은 그저 스위치일 뿐이었다. 이 모든 시스템을 지탱하는 것은 회장의 지식과 의지였다. 협박 따위에 내가 물러날 것 같나? 가람은 냉정하게 말했다. 나는 너 같은 쓰레기들과 타협할 생각 없어. 오호, 용감하군. 하지만 용기만으로 이 거대한 시스템을 이길 수는 없지. 회장은 눈빛을 번뜩였다. 자, 선택하게.
나의 부속품이 되어 이 추악한 세상의 진정한 질서를 함께 만들 것인가? 아니면 이곳에서 너의 정의와 함께 산산조각 날 것인가? 그때였다. 민준의 무전이 다시 들려왔다. 가람아, 블랙 서버의 핵심 데이터를 일부 해독했어. 회장은 가을이를 이용해서 불법 사이트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어. 가을이의 프로그램 지식을 이용해 사이트를 만들려는 젠장, 가을이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야. 서둘러. 가람의 머릿속이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울렸다. 가을이의 특수 목적이라는 의미가 잔혹하게 그의 뇌리를 스쳤다. 분노가 가람의 이성을 집어삼킬 듯이 치밀어 올랐다.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번뜩였고 온몸의 근육이 경련하듯 긴장했다. 노 사부에게 배웠던 고요한 숨마저 통제하기 힘들 정도로 격렬한 감정이었다. 이 개자식! 가람은 회장을 향해 전력으로 달려들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분노에 찬 맹수 같았다. 회장의 얼굴에서 오만한 미소가 사라졌다. 경솔한 판단이군. 회장은 리모컨의 버튼을 누르려 했다. 가람은 바람의 검처럼 날렵하게 회장의 팔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회장은 순간적으로 반응하여 손을 뒤로 빼는 듯 했지만 그의 주먹은 회장의 팔목을 스치며 리모컨을 허공으로 날려버렸다. 쨍그랑. 리모컨은 서버렉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다.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건방진, 자네가 감히 나의 시스템을 망치려 드는군. 회장의 명령이 떨어지자 서버실 곳곳에 숨겨져 있던 무인 공격 드론들이 위잉하는 소리와 함께 일제히 가동되었다. 수십 대의 드론들이 가람을 향해 작은 총알을 발사하며 달려들었다. 회장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 완벽한 방어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던 것이다. 나는 자네를 살려두고 싶었네. 귀한 재능을 너무 쉽게 허비하는군. 회장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가람은 피하지 않았다. 드론과 수십 대의 감시 카메라가 지켜보는 서버실 중앙에서 그는 태왕권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그의 움직임은 신기에 가까웠다. 한 발 한 발, 주먹 한 번 한 번에 지리산의 기운과 가을을 향한 그의 모든 절규가 담겨 있었다. 가을아, 오빠가 널 반드시 구할 거야. 너를 이렇게 만든 저 악마를 반드시 끝낼 거야. 그의 분노는 태왕권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었다. 회장은 가람의 압도적인 무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이내 냉정함을 되찾았다. 그는 메인 콘솔의 키패드를 누르기 시작했다. 가람이 드론을 처리하는 동안 회장은 서버 내의 모든 정보를 삭제하고 있었다. 괴물 같은 자네라도 데이터가 사라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걸세. 이 모든 추악한 진실은 영원히 어둠 속에 갇히게 될 테지. 회장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가람은 이를 악물었다. 드론을 제압하면서도 그의 시선은 회장의 손놀림과 화면에 나타나는 삭제 진행률을 주시하고 있었다. 30%, 50%, 70% 데이터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었다. 이대로라면 가을이의 행방도 검은 달의 실체도 영원히 미궁 속으로 사라질 터였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끌어모아 회장을 향해 돌진했다. 그러나 회장의 눈은 이미 그의 접근을 감지하고 있었다. 너무 늦었어, 괴물!
회장은 마지막 버튼을 누르려는 듯 손을 뻗었다. 가람의 움직임은 바람처럼 빠르게 회장의 팔을 노렸다. 그러나 회장의 손이 그보다 빨랐다. 그는 마지막 명령을 입력하려는 찰나 가람의 주먹이 그의 손목을 정확히 스치고 지나갔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회장의 손목이 비틀렸고 마지막 버튼을 누르려던 그의 손은 그대로 허공에서 멈췄다. 화면에는 삭제 진행 중 99% 라는 문구가 번뜩였다. 이 괴물 같은 놈! 회장은 고통에 찬 신음과 함께 가람을 노려봤다. 가람은 쓰러진 회장의 목덜미를 움켜쥐었다. 가을이가 어디에 있지? 그녀를 대체 어디로 보냈어? 지금 당장 말해! 그렇지 않으면! 가람의 눈빛은 살기로 번뜩였다. 회장은 그의 눈빛 속에서 섬뜩한 죽음의 기운을 느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았던 회장의 얼굴에 마침내 공포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의 비밀 아지트. 회장은 고통에 찬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다. 그의 목에서 피가 터져 나올 듯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가람은 회장의 멱살을 잡은 채 그의 얼굴을 노려보았다. 그리고 동시에 민준의 무전이 다시 들려왔다. 가람아, 특공대가 지하철역으로 진입하고 있어. 서버실 위치를 특정했어. 너는 그곳에서 기다려. 가람은 회장의 목을 더욱 강하게 움켜쥐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날 시간이었다. 제20장 태왕권의 결실, 희망을 향한 여정. 서버실 깊은 곳, 철컥이는 수갑 소리가 어둠을 갈랐다. 민준이 이끄는 특공대원들이 회장과 그를 따르던 잔당들을 일망타진하는 소리였다. 가람은 피투성이가 된 회장을 응시했다. 그의 손목에는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광기 어린 집념으로 번뜩였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의 비밀 아지트. 회장의 입에서 튀어나온 마지막 단서. 그 충격적인 진실은 가람의 뇌리를 강타했다. 가을이가 살아있다는 희망과 함께 그녀가 불법 사이트를 개발하려는 악당의 제물이 되었다는 잔혹한 현실이 그를 덮쳐왔다. 민주는 가람의 곁에 다가와 그의 어깨를 감쌌다. 가람아, 정말 내가 해냈어. 내 동생이 살아있어. 이제 모든 걸 경찰에 맡기고. 가람은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아니, 민준아, 아직 끝나지 않았어. 가을이는 아직 지옥 속에 있어. 내가 직접 그녀를 구해야 해. 경찰의 손으로는 늦을 거야. 그들은 또다시 모든 것을 은폐하려 들겠지. 민주는 가람의 눈빛에서 4년 전과는 다른 결의를 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복수심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동생을 지키려는 오빠의 처절한 마음이자 수많은 희생자들의 아픔을 치유하려는 태왕권 전승자의 사명이었다. 민주는 자신의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다. 그 안에는 여권과 위조된 신분증, 그리고 거액의 현금 다발이 들어있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지. 난 너와 내 동생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이 정보로 너를 수마트라로 보내줄게. 그곳에서 가을이를 찾아. 그리고 이 블랙 서버의 자료는 내가 반드시 세상에 공개할 거야. 모든 증거가 완벽히 보존될 수 있도록. 민주는 주저없이 행동했다.
가람이 회장을 제압하는 동안 민주는 블랙 서버의 모든 데이터를 안전하게 백업하고 암호를 풀었다. 그 안에는 검은 달 조직의 모든 네트워크, 해외 거점, 그리고 가을이를 포함한 특수 목적 피해자들의 최종 목적지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특공대원들에게 회장과 간부들을 인계한 후 혼란을 틈타 가람을 비밀리에 탈출시켰다. 지하철역 외부에는 이미 수많은 언론과 경찰들이 몰려 있었고 검은 달의 핵심 거점이 발각되었다는 속보가 도시 전체에 퍼지고 있었다. 가람은 민준의 도움으로 무사히 공항으로 향했다. 밤 비행기에 몸을 싣자 그는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을 내려다보았다. 4년 전 절망과 무력감 속에서 떠났던 그 도시. 그리고 다시 돌아와 태왕권으로 악의 심장부를 강타했던 그곳. 이제 그는 또 다른 희망을 찾아 미지의 땅으로 향하고 있었다. 비행기가 창공으로 솟아오르자 그는 노사부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물처럼 흐르되 바위를 뚫어라. 1년 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의 정글. 무성한 열대우림의 깊은 곳, 태양이 비치지 않는 습하고 끈적한 공기 속에서 가람은 1년째 가을의 흔적을 쫓고 있었다. 민준이 확보한 블랙 서버 자료에는 수마트라, 정글 깊숙한 곳에 위치한 비밀 아지트가 언급되어 있었다. 그곳에서 불법 사이트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며 가을이가 그 프로그램 중 일부를 개발하고 있다는 끔찍한 정보였다. 수마트라에서의 1년은 또 다른 종류의 지옥이었다. 거미줄 같은 감시망, 독이 뿜어져 나오는 야생동물, 그리고 열병과 싸우며 그는 홀로 정글을 헤쳐나갔다. 낮에는 원주민으로 위장하여 현지 정보를 얻고 밤에는 아지트 주변을 맴돌며 감시망의 허점을 찾았다. 노사부에게 배운 자연과의 교감, 길을 읽는 능력은 이곳 정글에서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마침내 가람은 아지트의 정확한 위치와 내부 구조를 파악하는 데 성공했다. 그곳은 지하 깊숙이 파묻힌 거대한 시설로 외부와 완벽하게 단절된 채 불법 사이트들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었다. 가람은 지체 없이 연구소 침투를 준비했다. 이 모든 과정은 철저히 홀로 진행되어야 했다. 그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순간 가을이의 생명은 위협받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연구소 침투 디데이. 깊은 밤 가람은 연구소 외곽의 감시탑을 은밀하게 제압하고 내부로 침투했다. 마치 그림자가 춤을 추듯 그의 몸은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와 센서의 틈새를 유령처럼 통과했다. 내부는 마치 미로처럼 복잡했고 수많은 무장 경비원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의 발걸음은 오직 가을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데이터베이스를 해킹하여 가을의 위치를 파악했다. 아지트 가장 깊은 곳 격리실. 그곳에 가을이 있었다. 가람은 가는 길을 막는 경비원들을 잔혹하게 깨부수었다. 그의 분노와 힘이 응축된 일격에 경비원들은 추풍낙엽과 같이 흩날리며 쓰러졌다.
마침내 비밀 아지트의 마지막 문이 열렸고 그곳에는 앙상하게 마른 몸, 창백한 얼굴의 한 여인이 컴퓨터 앞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 얼굴은 가람이 1년 아니 5년간 꿈속에서 애타게 그리던 여동생 서가을의 얼굴이었다. 가을아! 가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다. 5년 만의 재회. 가을은 미세하게 눈을 떴지만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마치 인형처럼 살아있는 시체처럼. 가람은 안으로 뛰어들었다. 그 과정에서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고 연구원들과 무장 경비원들이 들이닥쳤다. 이런 침입자다! 프로그램을 보호하라! 가람은 그녀를 곁에 두고 달려드는 적들을 태왕권으로 막아냈다.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번뜩였고 그의 움직임은 더욱 빠르고 더욱 무자비해졌다. 참아왔던 그의 마지막 분노가 폭발했다. 한 명 한 명 그를 막는 적들을 잔인하게 제압했다. 노 사부에게 배웠던 치유와 방어의 태왕권이 지금 이 순간 응징과 파괴의 무술로 변모했다. 그의 목적은 오직 하나, 가을을 지키는 것이었다. 격렬한 사투 끝에 비밀 아지트의 모든 경비 병력을 무력화시킨 가람은 가을을 품에 안고 탈출을 감행했다. 아지트는 이미 자폭 시스템이 가동되어 곳곳에서 폭발음이 들려왔다. 그는 뜨거워지는 지열과 연기를 뚫고 정글 깊은 곳으로 향했다. 가을은 그의 품에서 여전히 반응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숨을 쉬고 있었다. 살아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가람에게는 충분했다. 정글을 헤치고 나가는 가람의 발걸음은 굳건했다. 5년간의 긴 싸움이 이제야 끝나는 듯했다.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헬기 소리. 민준이었다. 민준은 블랙 서버의 정보를 국제적으로 공개하여 검은 달 조직의 모든 네트워크를 마비시키고 국제 수사팀을 조직하여 비밀 아지트를 추적해 온 것이었다. 헬기가 가람의 머리 위로 착륙했다. 민주는 가을의 모습을 보고 오열했다. 가을아! 내가 정말 살아있었어! 가람은 가을을 헬기에 태우고 민준을 응시했다. 고맙다. 민준아, 모든 것이 끝났어.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아직 승자의 미소가 걸려있지 않았다. 가을의 끔찍한 후유증과 그로부터의 온전한 회복, 그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었다. 에필로그. 태왕권의 새로운 시작. 수년 후. 세상은 블랙문 프로젝트와 비밀 아지트의 실체가 밝혀지면서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다. 검은 달이라는 거대 범죄 조직은 국제적인 공조 수사 끝에 완전히 와해되었고 회장을 비롯한 모든 간부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다. 민주는 이 모든 사건을 해결한 영웅이 되었지만 그는 늘 영웅은 서가람이라고 말했다. 가을은 긴 치료 끝에 서서히 의식을 되찾고 회복 중이었다. 긴 시간의 고통 속에서도 그녀의 본래의 따뜻하고 발랄한 영혼은 꺼지지 않았다. 가람은 그녀의 곁을 지키며 그녀의 마음을 보듬었다. 그는 더 이상 복수심에 휩싸인 전사가 아니었다.
노사부가 가르쳐준 태양권의 진정한 목적은 사랑과 치유였다. 어느 맑은 날, 가람은 노사부가 떠났던 지리산의 작은 오두막으로 향했다. 노사부는 이미 자연의 품으로 돌아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가람은 그곳에 작은 제단을 만들고 노사부에게 술을 올렸다. 그의 곁에는 회복된 가을이 싱그러운 미소를 띠고 서 있었다. 사부님,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제가 약속했던 것처럼 모든 악의 뿌리를 뽑고 가을이를 지켜냈습니다. 이제 태왕권은 이 세상의 평화를 지키는 존재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경찰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의 어둠과 싸우는 고독한 전사로서, 그리고 희망을 지키는 태왕권의 새로운 전승자로서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곳을 여행하며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손을 내밀었고 태왕권의 정신을 널리 알렸다. 그의 발자취는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좌절한 이들에게는 일어설 용기를 주었다. 고요한 숲속 가람은 가을과 함께 작은 폭포 앞에 앉아 명상에 잠겼다. 맑고 깨끗한 폭포수가 끊임없이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마치 모든 것을 정화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했다. 가람의 얼굴에는 이제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그의 가슴 속에는 가을을 향한 변치 않는 사랑과 노사부를 향한 존경, 그리고 태왕권의 정신이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혼탁했지만 그 어둠 속에서 태왕권이라는 작은 빛은 결코 꺼지지 않고 영원히 희망을 비출 것이었다. 그리고 그 빛은 바로 서가람, 태왕권의 새로운 계승자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